몹시 풀어줘. 매부 여왕은 천천히 말을 몰았어. 그녀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 흥미가 일었기 때문이요. 여왕은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 산봉우리를 내지르는 날카로운 바람 소리, 얼어붙은 눈길을 지나가는 수레바퀴가 휘휘대는 소리, 그리고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까지. 저게 무슨 소리지? 전혀 짐작도 가지 않는군. 가보르가 턱을 긁으며 말했어. 얼음 트롤 아니면 바르브 가즈인가 뭔가 그런 겁니다. 저런 짐승은 길들일 수 있는 건가? 용처럼? 어림도 없어요. 이 망할 것들이 죄다 사납습니다. 작년 봄맞이 대청소 때 한 놈이 절 물어뜯었는데 팔이 뽑히는 줄 알았습니다요. 여왕의 눈썹이 궁금하다는 듯 슬며시 올라갔지. 나 참 그렇지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매년 봄에 눈이 녹으면 놈들이 땅속에서 나오지. 그러면 대장로님이 저희를 모조리 불러 모아 봄맞이 대청소를 지시하십니다. 이 해충 같은 놈들을 최대한 없애면 연말까지 좀 조용히 지낼 수 있으니까요. 그때 매부 여왕의 시야에 바위 사이를 쏜살같이 지나다니는 검은 형체가 들어왔어. 여왕은 차분히 검을 뽑고는 한두 번 휘두르며 몸을 풀었지. 우리도 봄맞이 대청소를 도와야 할 것 같은데. 리리하여 무기를 들어라. 전투 준비.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시작대로 합시다. 뭔가 새는 것 같은데? 조심! 우리 쪽으로 굴러옵니다! 미쳤어! 그건 흔들면 안 돼! 조심하십시오. 검은 군난 놈들을 베어보실까?
돌멩이에 이빨 나가본 적 있나? 이거 설명 좀 해주셔야겠는데. 창에 찔린 쉘마르가 울부짖으며 쓰러지자 마악한 보병 무리가 반으로 갈라지며 그 사이로 한 드워프가 앞으로 나왔다오. 북극 여우처럼 회색 털이 수북하고 말린 자두같이 주름이 자글자글한 자였지. 그는 커다란 양날 도끼로 몸을 지탱하며 힘겹게 걸어 나왔고 도끼의 양날에선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 저분이 대장로 부르버 후그님이십니다. 같이 온 손님은 누구신가, 가보르? 리리아와 리비아의 통치자 메부 여왕님과 그 일행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대장로님. 저는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 왔겠지. 돈이 필요하신가? 아니면 군사가 필요하신가? 내가 늙었지만 아직 정신은 온전하네. 인간들은 꼭 어려운 시기에만 우리 드워프를 기억하는구먼. 물론 목적이 있어 왔습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야기를 들어보시.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 가보르.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냐? 머리에 자루도 씌우지 않고. 대장로님, 이분은 납반지를 갖고 계십니다. 어떤 왕에게 선물 받은 대마번드겠지. 그건 나도 알고 있네. 귀한 것을 선물했는데 아무한테나 줘버리는군. 전당포에 맡기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나? 케인! 인간들이란. 말을 자꾸 끊으시는군요. 보시다시피 전 여왕입니다. 그럴 리가. 내 듣기로는 이미 왕관과 직함을 빼앗겼다고 들었네만. 이제 여왕도 뭣도 아니지. 그런 소식이 여기까진 안 올 줄 알았나? 여왕 폐하께서 수치스러운 배반을 당하신 것은 사실이옵니다만 두 왕국의 왕자는 법적으로 여왕 폐하의 것입니다. 법이고 나발이고 다 무슨 소용이냐? 인간들이 법을 따르는 것은 내 익히 알고 있네. 우리와도 수년간 조약이니 협정이니 하는 걸 맺었지. 그리고 인간들이 조약에 있는 조항을 송두리째 짓밟는 데는 2년도 채 걸리지 않았네. 평소대로라면 자네들 모두 마악한 영토 밖으로 멀리 쫓아냈겠지만 자네에겐 납반지가 있으니 그에 맞는 환대를 해줘야겠지. 마악함에서는 법과 권리를 매우 심성시하거든. 원하는 만큼 머물러도 되네. 지그린이 안내자가 되어줄게야. 머무르다 실증 나거든. 산비탈을 따라 계곡으로 내려가게. 그럼 작별을 구하지. 대장로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마하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짐승들에 맞서 함께 싸운 데다가 이놈은 누구냐? 레이너드 오도 백작입니다. 오도, 로도, 보도. 헤, 잘 들어라. 우리는 너희 도움 따윈 바란 적 없다. 왜인 줄 아나? 내겐 존엄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지. 누구와는 다르게. 자, 드워프들아. 봄맞이 대청소는 끝났다. 짐승 사냥도 끝났어. 흑연산이 우리를 부른다. 나를 따르라. 폐하, 낙담하지 마십시오.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그래. 하지만 방법을 모르겠다.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다.
회의를 소집하십시오, 폐하.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 그리고 아직 르다니아와 테메... 폐하, 잠시 주의를 물려주시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레이너드, 잠시 자리를. 그래, 무슨 일이지? 보통 대장로님의 첫인상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두 번 보면 나아진단 말이냐? 솔직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른 방법을 써보지요.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대장로님이 고집이 세긴 하지만 아예 말이 안 통하는 분은 아닙니다.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도와주겠다는 건가? 날 어떻게 도울 건지 설명하기 전에 왜 도우려는 건지 그 이유부터 설명해라. 내가 청하지도 않은 데다 그대의 대장로가 바라지 않을 게 분명한데도 굳이 날 도우려는 이유 말이다. 제 질문이 답이 될 것입니다. 대장로님이 마지막으로 산을 내려가 인간들의 땅을 밟은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몰라. 삼복왕 시절이었나? 사실은 한 번도 산에서 내려가신 적이 없습니다. 부르보 후그님은 대부분의 마하캄 드워프처럼 이곳에서 나셨고 이곳에서 돌아가시겠지요. 하지만 저는 인간 땅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궁의 특사로 가기도 했고 상인조합이나 무언가 극단의 일원으로 가기도 했지요. 그러니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을 모두 알고 있단 말입니다. 닐프가드는 만족할 줄 모르지요. 검은 군단은 대륙 전체를 자기네 발 아래 두기 전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남쪽의 오피에르부터 북쪽의 용의 산맥까지. 닐프가드가 북부 왕국을 모조리 집어삼키게 둘 수는 없습니다. 제국이 마하캄 주변 무역로와 보급로, 우회로를 모조리 장악하면 무역 조건과 가격을 좌지우지할 겁니다. 우리 드워프들은 단 한 번도 남의 뜻대로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요. 요컨대 드워프로서도 검은 군단이 야루가 강 남쪽에만 존재하는 편이 낫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지켜보았는데 폐하는 체력도 강단도 충분하십니다. 제대로 된 지원만 받는다면 검은 군단을 물리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좋다. 말해봐라. 부르버 후그를 설득하려면 뭘 해야 하지? 골칫덩이인 짐승 문제부터 시작하죠. 생각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처럼 금을 찾느라 땅속 깊은 곳을 파다가 괴물이 파글대는 지옥 같은 구덩이를 발견했지요. 날이 따뜻해지면 먹이를 찾아 기어나오더군요. 게다가 해마다 그 수가 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봄맞이 청소를 통해서 괴물들이 엄청나게 불어나지 않도록 겨우 유지만 하고 있을 뿐이지요. 근본적인 곳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답니다. 봄마다 청소를 하는 이유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거래하고 채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산봉우리 위쪽 계곡에 있는 통로에 더 많은 괴물이 있지요.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쪽에는 버려진 마을들도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내용이 부르버를 설득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군. 폐하, 짐승들을 모두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모든 부족인의 마음을 얻게 되실 겁니다. 부족들이 폐하를 지지한다면 대장로님도 폐하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실 수밖에요. 짐승들이 우글대는 곳은 두 곳입니다. 한 곳은 다보르의 시면이고 다른 하나는 보로의 끝자락이라는 지하 마을입니다. 짐승을 모두 무찌르고 통로를 무너뜨리면 문제가 해결되겠지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군. 브루버는 왜 여태 손을 쓰지 않은 거지? 마하카베 드워프에 대해 알아두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전통과 관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대장로님은 거의 병적으로 집착하십니다. 대장로님은 결정을 내리시기 전까지 몇 주씩 고심하기도 하신답니다. 예를 들자면 멜빵이 사실은 외지 풍습일지도 모른다 하여 입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하는 데에만 몇 주가 걸렸지요. 우리에겐 법이 있습니다. 선대 드워프의 법전이지요. 거기 쓰인 원칙 중 하나가 이미 열린 통로는 닫지 말아라입니다. 따라서 자존심이 있는 드워프라면 누구도 그 일을 하지 못하겠지요. 외지인이시지요. 드워프 법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짐승이 나오는 통로를 무너뜨리든 침수시키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요. 그렇다면 그거면 되는 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족들과 부르버님의 마음을 얻는 다른 방법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해도 나쁠 건 없지요. 좀 번거롭게 들리긴 하지만 우릴 반길 만한 궁정을 찾아가느라 한 달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낫겠구나. 처음엔 반긴다 해도 나중에는 등을 돌릴지도 모르는 일이고. 방법을 알려줘서 고맙구나, 카보르. 알겠다. 짐승들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야겠다. 보아하니 대장로가 검은 군난 놈들을 베어보실까? 머리를 조심하라고! 이것들은 숨기기도 쉽단 말이지.
받아라! 예?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놈의 장화 때문에 죽겠구만. 뭔가 새는 것 같은데? 돌멩이에 이빨 나가본 적 있나? 모두 잡아들이자! 빠르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선사해주지.
처제 무기는 원래 비싸지만 이 물건은 왕에게나 어울릴 상품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리비아 무기는 마악한 무기에 비하면 애들 장난감이죠. 장도가 좀 유별납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리비아 무기는 마악한 무기에 비하면 애들 장난감이죠. 장도가 좀 유별납니다. 여왕의 눈앞에 드워프가 잔뜩 모여 있었어. 저마다 부드럽고 폭신한 프레첼과 말린 소시지가 가득 찬 바구니와 거품이 이는 맥주병을 들고 있었지. 무슨 일로 모인 거지? 여왕은 가보르에게 물었어. 이 친구들이 드래그 태그에서 돌아오는 자식을 마중 나온 부모들입니다. 가보르는 설명을 이어갔소. 이 지역 드워프는 나이가 차면 여행을 떠나 고향 너머에서 견문을 쌓는 풍습이 있는데 그걸 드레크 태그라고 부르는 것이었지. 하지만 이 드레크 태그에서 때맞춰 돌아오지 않으면 마하캄 주민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권한을 박탈당한다고 했소. 그게 요즘 어린 친구들은 이곳의 엄격한 규율 때문에 아주 답답해합니다. 가보르가 덧붙였지. 그래서 아래 동네로 보내 한번 생활해보게 하는 것이죠. 인간과 어울려 살아보면 돌아와서 불평 없이 살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보통 극소수의 드워프만이 인간 사회에 눌러앉았지만 그 해는 달랐다오. 내일까지가 기한인데
40명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이 안 좋은 일을 당한 건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했고, 마하칸 경비대는 인간이 거주하는 계곡 쪽으로 정찰병을 파견했어. 나쁜 소식은 없었지만 산 아래에 거주하는 인간들은 대부분 말하기를 꺼렸지. 붉은 수염의 경비대장은 투구를 벗은 뒤 땀을 닦아내며 여왕에게 말했어. 폐하, 젊은이들을 찾아야 하는데 혹시 직접 나가서 살펴봐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인간들은 폐하를 각별히 생각하니 최근에 보고 들은 정보가 있다면 폐하에게 말해줄 것 같습니다. 나도 아들 잃은 고통을 잘 안다. 여왕은 경비대장의 손을 꽉 마주 잡았지. 당사자들은 가슴이 찢어질 테니 내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도와 그 고통을 덜어주겠다. 여왕은 기대에 찬 눈으로 손을 흔드는 드워프 부모들을 뒤로 하고 산 아래로 향했어. 여왕이 정찰병을 보내고 얼마 뒤 뿔나팔 소리가 들렸어. 2번은 짧게, 1번은 길게, 총 3번 울렸지. 매복이다! 여왕은 짐승이나 도적 따위를 예상했지만 여왕 일행을 덮친 자들의 투구에는 다람쥐 꼬리가 달려있었어. 바로 스코이아틀이었지. 스코이아테! 놈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막아! Обесмая Эверса! 벤트, 좋지. 스코이아텔은 역병입니다. 그들이 지나간 곳은 난장판이 되고 말지요. 뭔가 새는 것 같은데? 하이호, 하이호. 미쳤어! 그건 흔들면 안 돼! 히야! 이런. 돌멩이에 이빨 나가본 적 있나?
누가 더 약한지 보자고. 사람이 처음으로 보이는 거리에서 눈알을 맞춘 적도 있지. 말해봐야 입만 아프지. 어떻게 해줄까? 모두 잡아트리자! 실패하지 않겠어. 아무도 우릴 못 건드릴걸? 아무리 구린 방법으로 벌어도 돈에선 냄새가 안 난단 말이지. 우리 뭉쳐야 해. 다 괜찮은 거죠? 그럴 시간 없어. 아직 술 남은 사람. 그렇게 나가본 적이 있나? 나불거리지 마라. 이곳에 발을 들이지 말았어야지. 좀 아플 거다. 말해봐야 입만 아프지. 본대 전진! 두원. 전쟁터야말로 도움을 바치지. 너무 어려서 쉽게 이용당한 겁니다. 전투가 끝나자마자 포로들은 여왕 앞으로 끌려갔소.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드워프였지. 게다가 다 젊어 보이는 얼굴이었소. 수수께끼가 풀렸어. 매부 여왕이 중얼거렸소. 그 드워프 무리는 드레크 태그에서 돌아오지 않던 자들이었다오.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비인간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었던 거지. 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되었을까? 5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즈마, 트레토골, 노비그라드 같은 인간의 도시에 빨리 가고 싶었지요. 피가 흐르는 상처를 누르며 드워프 포로 하나가 말했소. 그런데 거기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인간들은 제게 욕지거리를 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이 두 눈으로 빈민가를 학살을 보았죠. 그런 걸 보고 어떻게 그냥 광산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인간들이 우리 수를 줄이기 전에 말이죠. 동족에게 이 사실을 알려 마캄 전체가 전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왕의 병사들은 여왕이 드워프의 말을 반박하길 기다렸어. 하지만 여왕은 드워프들이 왜 무기를 들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했고 모르는 척 그들을 비난할 수가 없었지.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은 채 여왕은 곧바로 포로들을 보내 동족의 심판을 받도록 했어. 행군하던 중이었다오. 비명이 들렸지. 여왕은 서둘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했소. 피투성이가 된 검은 레일라를 본 여왕은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음을 예감했지. 레이너드가 그 예감을 확인해 주었소. 레일라가 포로 호송 마차에 몰래 올라타서는 한 명씩 전부 목을 그어버렸습니다. 드워프 40명을? 혼자서? 포로들은 족쇄를 차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지요. 레일라는 자기 행동에 대해 말 한마디 없었어. 아니, 오히려 자랑스러워 보였지. 마캄은 스코이아텔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다람쥐꼬리를 단 젊은 드워프들을 마차에 한가득 태워 마캄으로 되돌려 보내다니요. 저들은 상처를 내보이며 부족을 자극해 인간과의 전쟁을 부추길 겁니다. 순교자 노릇을 하기 전에 싹을 자르는 게 맞겠지요. 여왕은 레일라의 말에 레이너드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는 걸 볼 수 있었어. 레이너드는 폭발 직전의 감정을 간신히 억누르고는 마침내 입을 열었지. 폐하, 저자를 추방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명령 불복종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폐하, 제가 보통 폐하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지요. 이스벨이 대답했어.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이 여인을 쫓아내야 합니다. 레일라, 이 사건은 병사나 전사가 아니라 살인자나 벌일 법한 잔인한 학살이다. 매부 여왕이 말했어. 너는 오늘 도를 지나쳤다. 당장 떠나라. 그리고 다시는 볼 일이 없었으면 한다. 레일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그저 과장된 몸짓으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올리고는 산비탈을 내려갔소. 레일라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갑옷에서 떨어진 드워프의 핏자국이 눈 위에 선명하게 붉은 자취를 남겼다오. 리리아 군은 아무 말 없이 길을 재촉했소. 자식을 기다리던 부모들은 축 처진 눈으로 침울하게 돌아온 병사들을 보고는 먹을거리가 가득한 바구니를 눈밭에 떨어뜨린 채 집으로 돌아갔지.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할지 몰랐던 매부 여왕은 다행히 아무 질문도 받지 않았어. 여왕의 눈앞에 빛나는 청동 기와와 반짝이는 수정 장문으로 장식된 호화로운 건물이 있었어. 가보르는 브레큰 리그라는
권위 있는 부족의 거주지라고 설명해 주었지. 이들에게 나를 좀 소개해 줄 수 있나? 매부 여왕이 말했소. 잘만 설득하면 이들이 부르보에게 나에 대해 좋은 소리를 해줄지도. 부족 수장인 아이버는 화려한 연회에 매부 여왕을 초대했소. 하지만 여왕이 마악한 밖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관해 언급하자마자 아이버는 주제를 바꿔버렸지. 내부를 살펴보던 여왕은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있었소. 벽에는 닐프가드의 테피스트리가, 바닥에는 닐프가드의 깔개가 깔려 있었던 거야. 닐프가드 사절에게 받은 선물인 게 틀림없었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 매부 여왕은 떠날 채비를 했소. 그때 누군가 여왕의 어깨를 꽉 잡고는 어두운 방으로 데려갔지. 여왕을 납치한 사람은 다름 아닌 잠옷 차림의 젊은 여자 드워프였소. 자신을 아이버의 딸 유도라 브레큰리라고 소개한 그녀는 저녁 만찬에서 오갔던 대화를 엿들었다고 털어놓았지. 아버지가 황소고집이긴 하지만 제가 한번 폐하를 도와드리라고 설득해 볼게요. 절 도와주신다고 약속만 해주시면 말이죠. 뭘 말이지? 부족 기록 보관소에서 마하캄의 역사라는 걸 좀 훔쳐주셨으면 해요. 아빠가 법전에 쓰였다면서 제 연인 졸탄이 산을 떠났다고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설레가 그 문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빠한테 보여드리면 마음을 바꾸실 거예요. 매부 여왕은 유도라의 제안이 아니더라도 그 사연을 듣자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오. 그러나 기록 보관소에 침입했다가 발각이라도 된다면 부르보 후구가 용서하지 않을 대사건으로 기록에 남을 수밖에 없었지. 질탄과는 진심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군. 졸탄이에요. 유도라가 정정했소. 아, 그래. 졸탄이었지. 아무튼 기록 보관소에 침입하는 건 너무 위험해. 너희 부족이 도와주면 정말 좋긴 하겠지만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난 더 많은 걸 잃게 된다. 유도라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침실로 들어갔소. 매부 여왕은 유도라가 졸탄과 결혼할 다른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길을 재촉했지. 지푸라기로 지은 집보다 훨씬 아름답지 않소? 수염도 없어서 춥지 않소? 왜 날 괴롭히는 거요? 아이고, 돈이나 뜯어내려는 거겠지. 알았어, 이 주머니나 갖고 썩 꺼지쇼. 멍청하기는 말을 잘 안 잡으면 말뚝이 빠진다니까. 참나 아주 전문가답셨네. 이놈이 술에 집을 너무 많이 실어서 망가진 거 아니야? 맞은편 길 한가운데에 수레가 퍼져 있었다고. 그 뒤에는 금과 보석, 온갖 보물이 가득한 수레들이 줄지어 있었지. 절인 고기를 잔뜩 담은 통이 실린 수레도 있었소. 두 명의 드워프는 어쩌다 일이 그 지경이 되었는지에 대해 각자 목소리를 높여 떠들어대고 있었지. 물론 욕지거리를 섞는 것도 잊지 않고 말이오. 별난 행렬이로군. 매부 여왕이 말했소. 상인 같지는 않은데. 맞습니다. 상인이 아닙니다. 가보리가 대답했지. 프란츠 부족 드워프입니다. 용에게 바칠 공물을 나누는 중이지요. 켈툴리스 기억하십니까? 용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 프란츠 부족은 거의 100년 동안 맞서 싸웠습니다. 이후 용도 싸움에 진절머리가 났고 프란츠 부족도 용이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거래를 한 겁니다. 용은 프란츠 부족을 더는 괴롭히지 않기로, 그리고 프란츠 부족은 용에게 필요한 공물을 가져다 주기로. 그랬군. 프란츠 부족은 공물을 자주 바치나? 매주 바치지요.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저 멍청이들이 서로 수염을 쥐어뜯기 전에 좀 말려야겠어요. 아이, 이봐! 그만 진정 좀 하시지! 가보르는 티격태격하던 두 드워프를 간신히 뜯어말렸지.
하지만 수레는 여전히 길을 막고 있었소. 여왕님, 자비에가 말했지.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도구도 있고 부품도 있습니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물론이다. 가서 살펴보아라. 자비에는 금세 수레를 수리했소. 잠시 후 수레는 마치 새 것처럼 부드럽게 길 위를 굴러가기 시작했지. 아, 감사합니다, 폐하. 드워프 하나가 말했소. 기술자 머리가 꼭 삶은 고기 같던데 일은 잘하는군요. 그 친구에게 전해주지. 물론 좀 걸러서 전해야겠지만.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말을 받아주세요. 감사의 의미입니다. 말은 고맙지만 어려움에 빠진 행인을 도왔다는 이유로 그 말을 받을 수는 없지.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 상식적인 일은 아닙니다만 폐하께서 그러시다면 안녕히 가세요. 드워프는 꾸벅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더니 수염에 쌓인 눈을 털어내고는 일행에 합류했소. 곧 수레들은 자취를 감추었다오. 산에서 연기 기둥이 치솟더니 뭔가 타는 냄새가 여기저기 진동했소. 불인가? 가보르가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말했지. 아니면 나무에 벼락이 떨어졌나? 아니, 매부 여왕이 짧게 말했소. 너무나도 익숙한 냄새지. 에이단에서 맡았던 집이 타는 냄새다. 리리아 군은 발걸음을 재촉했어. 곧 활활 타오르는 마을을 발견했지. 그리고 그 위를 용 한 마리가 사납게 포효하며 날아다니고 있었어. 저게 그 켈툴리스? 마을에서 뿜어나오는 거대한 불빛에 부신 눈을 가리며 게스콘이 말했어. 당신 말이 맞군. 전혀 해롭지 않은 용이잖아. 무슨 약물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보르가 헐춤에서 도끼를 빼내며 말했어. 여왕님, 어서 마을 사람들을 구해야 합니다. 레이너드! 여왕은 소리쳐 레이너드를 불렀소. 병사들에게 옷을 적셔 아쉬운 대로 불에 대비하라 전해라. 준비가 되면 바로 출발하겠다. 폐하, 이들은 그저 평범한 병사입니다. 용에 맞서 싸우려면 안다. 하지만 도와야 해.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지. 레이너드가 여왕의 명령을 전하는 동안 여왕은 가보르를 향해 말했어. 저 용에게 혹시 약점이 있나? 없습니다. 드워프가 침울하게 말했지. 날고기를 매우 좋아하는 것 말고는요. 여왕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마른 침을 삼켰어. 추운 날씨가 무색하리만큼 여왕은 비오듯 땀을 흘렸지. 두려움을 뒤로 한 채 매부 여왕은 병사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다오. 병사들은 불타는 마을로 향했지. 가까이서 본 켈툴리스는 훨씬 더 동포스러웠어.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오래를 뛰어가는 도마뱀처럼 아주 민첩했지. 용이 앞발을 한 번 휘두르면 드워프 3명의 목이 날아갔고, 용이 한 입 베어물면 드워프의 몸이 도동강 났어. 그러더니 용은 마침내 리리아 군으로 눈을 돌렸다오.
저 죽고 싶은 거냐? 피로 흥건한 입으로 섬뜩한 미소를 지어보이며 용이 말했소. 좋아. 내 뒤로 멈춰 서라! 양편이 용을 죽였으니 방법이 있을 거야. 제길! 놈이 폭주하고 있어요! 조심해요! 이것들은 숨기기도 쉽단 말이지. 폐하, 병력을 잃고 있습니다. 폐하, 놈이 약해졌습니다. 지금 바로 공격해야 합니다. 운명의 이빨 나가본 적 있나? 받아라! 사람이 처음으로 보이는 거리에서 누나를 맞춘 적도 있지. 그날 용이 내뿜는 매서운 불길과 살을 가르는 발톱에 많은 리리아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다오. 하지만 헛된 죽음은 아니었소. 드워프와 힘을 합쳐 싸운 덕에 켈툴리스는 위중한 상처를 입었지. 용은 도망갔소. 상처 입은 괴물의 비명이 계곡에 울려 퍼졌지. 그렇지, 우러라 고약한 괴물아. 다신 공격 못할 거다. 역겨운 도마뱀 같으니. 매부 여왕님,
프란츠 부족과 이 마을의 장로이신 바브리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의를 표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소. 당신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돌멩이 하나 남지 않았을 거요. 솔직히 말하자면 인간 여왕이 마악함에 도움을 청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선 내 볼기짝 사이에서 크로커스가 도단하기 전엔 절대 찬한 성표를 던지지 않겠다고 말했었소. 사실 그 이후로 바지 속을 들여다본 적이 없지만 생각을 바꿨소. 오늘 당신 네가 우리를 위해 한 걸 보고 말이오. 우리 프란츠 부족은 무한한 감사를 표하는 바이며 니리아군을 적극 지원할 것이오. 고맙습니다. 닐프가드와 맞서 싸우는 상황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훈훈한 종족 화해 시간을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만 더는 지체할 수가 없어서요. 바브리넥님, 두벌세이스, 무슨 일입니까? 켈투리스가 왜 공격한 겁니까? 나라고 알겠나? 귀신이 고칼 노릇이지. 갑자기 날아오더니 불을 내뿜기 시작하지 뭔가. 순식간에 마을 절반이 타버렸네. 이런 제길. 300년 동안 잘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이미 벌어진 일이야.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야지. 용은 잠시 한숨 돌리고 있을 테니 기운 차리기 전에 끝장을 내야겠다. 시간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용은 연금술사의 제자만큼이나 회복 속도가 빠르니까요. 가장 가까운 경비대도 몇 마일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경비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켈툴리스는 다시 날아올 겁니다. 맞네. 그래서 말인데 혹시 폐하께서... 뭐라고요? 농담이시겠지요? 이미 싸움에 지친 것도 알고 있고 병사들을 더 잃고 싶지 않겠지만 용이 자는 곳에는 금화와 루비가 가득하다오. 물론 모두 부르보의 것이지만 조금 없어진다고 해도 눈치채지 못할 거요.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지긴 하지요. 게다가 용은 지금 심한 상처를 입은 상태고 이빨 빠진 호랑이나 다름없어. 피로 줄줄 흘리고 있고 결정적인 한 방만 날리면 되는 거요. 좋습니다. 그리하지요. 말이 통할 줄 알았어. 저런, 아무래도 바브리넥님 볼기짝에 크로커스 밭이 생기겠는데요? 맞네. 여왕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해주시는 거지.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일. 그래서 켈툴리스 은신처가 어디라는 겁니까? 여기서 북쪽으로 가면 아주 커다란 동굴이 있어. 바로 알 수 있을 거요. 여왕은 바브리넥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는 길을 떠났다오. 여왕이 용의 은신처로 향했냐고? 결말을 미리 알면 재미없지. 켈툴리스의 은신처는 정말 한눈에 알 수 있었다오. 용이 드나드는 곳이니 엄청난 크기인 게 당연했지. 드넓은 설원 저 멀리 세모 모양의 구멍이 검게 입을 벌리고 있었어. 동굴에서는 유황과 피냄새가 퍼져나왔다오. 그 안에 켈툴리스가 있는 게 분명했지. 자, 그럼 게스콘이 말했어. 전설의 용 사냥꾼이 될 준비가 되셨는지. 아버지는 말씀하시곤 했지. 사냥이 끝나기 전까지는 모피를 세지 말라고 말이야. 매부 여왕이 말에서 내리면 말했어. 용을 사냥할 때는 더욱 그렇지. 다쳤다고는 해도 불길 한번 잘못 맞으면 바삭한 시체가 될 테니 무모한 영웅심은 버리도록. 리리아군은 동굴 입구를 지나 살금살금 안으로 들어갔다오. 방패를 올려 일렬로 들고서는 말이오. 동굴 천장에 매달린 박쥐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 켈톨리스는 금화와 다이아몬드가 가득 쌓인 곳에서 웅크리고 있었어. 상처에서 난 피가 흘러 보물더미를 붉게 적셨지. 거대한 머리를 드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용을 보고 매부 여왕은 용이 이제 전혀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오. 도구로 시작한 일을 검으로 마무리하러 왔느냐? 용이 쉰 목소리로 말했어. 어서 날 끝장내거라. 켈툴리스는 몸을 돌려 가장 취약한 부분인 아랫배를 드러냈어. 그리고 마지막 일격을 조용히 기다렸지. 잠깐, 여왕은 검을 떨구며 말했어. 독이라고? 켈툴리스는 고통스러운 듯 상처를 감싸지며 웃었지. 놈들이 말 안 하더냐? 이런 형편없는 난쟁이들. 이봐, 말 조심해. 가보르가 외쳤어. 게다가 난 아는 게 전혀 없다고. 켈툴리스는 뱀 같은 눈을 돌려 리리아 군을 미심쩍다는 듯이 바라보고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오. 매부 여왕이 길에서 만났던 행렬은 확실히 평소와는 달랐어. 이번에는 켈툴리스에게 줄 고기가 아주 특별한 소금물, 독이 든 소금물에 절여져 있었던 거요. 게다가 용이 고통스러워하며 웅크리고 있을 때 프란츠 부족이 들어와서 전부 깨버렸다 했어. 잠깐, 그렇다면 매부 여왕이 말을 끊었어. 넌 암컷인가? 너처럼 말이지. 리리아 군은 누가 명령이라도 내린 듯 모두 가보르를 향해 시선을 돌렸어. 아, 왜 날 보는 거지? 우리가 뭐 꼬리 아래를 들춰본 것도 아니고. 잠시만. 레이너드가 끼어들었어. 켈틀리스의 성별을 알게 된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프란츠 부족이 왜 그런 만행을 저질렀는지 의문이군요. 이유야 뻔하지. 여왕이 말했어. 켈툴리스가 새끼들을 키우기 위해 곡물을 더 요구할까 두려웠던 거지. 그래서 선수를 친 거고. 프란츠 부족에게는 불행했다 해야 할까. 그들은 독을 너무 적게 사용했어. 깨진 알을 보고 격분한 켈툴리스가 있는 힘을 쥐어짜 가장 가까운 마을로 날아간 거지. 그때 일어난 참상을 여왕이 목격한 것이었어. 이제 이야기의 결말은 여왕의 결정에 달려 있었어. 켈툴리스는 수십, 아니 어쩌면 수백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그것은 잔인무도한 드워프들이 먼저 자극했기 때문이었어. 용을 죽이는 게 맞겠소? 아니면 자비를 베푸는 게 맞겠소? 내 백성을 심판할 때도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는지 판단하기 힘들 때가 있다. 여왕이 말했소. 하지만 군주로서 때로는 가혹할지라도 결정을 내려야 하지. 여왕은 검을 거두었다오. 여긴 내가 다스리는 곳이 아니다. 여왕이 말했소. 내가 다스리는 백성도 아니지. 자악을 선택할 필요도 없다. 매부 여왕님, 가보르가 낮게 중얼거렸어. 부르번님이 아마 가만히 있지. 그러라고 해. 그리고 켈툴리스, 내게 약속해라. 다 났거든 마하캄을 떠나라. 다시는 돌아오지 말고. 그렇게 하지. 고맙다. 여왕 일행이 떠나려 할 때 켈툴리스가 소리로 길을 막았어. 그리고는 여왕의 발밑에 보물을 끌어다 놓았지. 리리아의 왕관을 장식해도 부족하지 않을 보석이었어. 드워프 수십 명을 죽인 용을 매부 여왕이 살려주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마하캄 주민들, 특히 프란츠 부족은 분노로 치를 떨었어. 하지만 부족들이 리리아군을 내쫓으려 할 때 바브리넥 장로는 이를 반대했지.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건 매부 여왕에게 평생 감사하겠다고 맹세했었으니 말이요.
어휴, 좀 따갑군. 호호 불어줘야겠어. 등신을 믿으니까 이렇게 걸려버리는 거지. 갈색이든 빨간색이든 금색이든 용은 다 똑같아. 갈색이든 빨간색이든 금색이든 용은 다 똑같아. 매부 여왕은 눈앞의 광경을 더 자세히 보려고 눈을 있는 대로 찌푸렸소. 수십 명의 드워프가 절벽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지.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파른 비탈길 꼭대기에는 통이 하나 놓여 있었어. 대체 왜들 모여 있는 거지? 여왕이 물었지. 축제라도 있나? 아닙니다. 가보르는 침울하게 말했소. 저건 저 형입니다. 털이 덥술간 머리통 하나가 통 위로 모습을 드러냈소. 길고 삐죽한 코와 귀를 볼 때 분명 노움이었지. 매부 여왕은 난생 처음으로 노움을 보게 된 거였소. 노움이 소리쳤소. 저들이 날 죽이려 해. 남 떨어뜨리려 한다. 조용히 안 해? 옆에 있던 드워프가 발버둥 치는 노움을 통에 가둬 넣으며 소리를 빽 질렀지. 이놈이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막강한 거리야. 다른 드워프들도 수긍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 드워프 두 명이 통을 옆으로 눕혀들고선 낭떠러지에 던지려 했지. 노움이 안에서 발버둥을 치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오. 여왕은 말에 올라 박차를 가했다오. 곧 비명과 함께 나무가 박살나는 소리, 수많은 드워프가 환호하는 소리가 들렸지. 그러고는 조용해졌어. 해가 갈수록 봄 대청소 때 기어나오는 괴물수가 늘어가고 있어요. 광산으로 가는 길에 달팽이를 보거든 먹을 걸 좀 나눠주시오. 광산에 들어가거든 절대 휘파람을 불지 마시오. 잠깐만, 먼저 술 좀 들이키라고. 날이 신에게 추워져도 즐겁게 행군할 수 있을 거야.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폐하. 이곳에 야영지를 세우고 눈보라가 잦아들길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만 일주일은 꼬박 기다려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계속 전진해야겠군. 지체할 시간이 없다. 우리가 도움을 구걸하러 다니는 동안 닐크라드는 힘을 더 키울 거야. 최대한 빨리 지원군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고향을 해방하자. 수확하고 씨를 뿌리고 결국엔 죽게 되겠지. 돌멩이에 이빨 나가본 적 있나? 받아라!
마누라 말을 들었어야 했어. 뭔가 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줄까? 검은 군난 놈들을 베어보실까? 오다는 땀투성이겠군. 사람이 적으로 보이는 거리에서 눈알을 맞출 정도로. 몸집이 크면 맞추기 더 쉽지. 이리야! 이것들은 숨기기도 쉽단 말이지. 둥둥이들 좀 빨리빨리 움직이라고!
여왕은 여태껏 떠돌아다닌 시간을 곱씹으며 조용히 말을 몰고 있었소. 정찰병의 외침에 상경의 시간은 끝이 났지. 폐하, 오셔서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눈 위에 난 흔적을 가리켰소. 여왕에게는 익숙한 군화 자국이었지. 리리아의 모래 위나 잿더미로 변한 에이단에서 익히 보았던 바로 그 자국 말이요. 닐프가드 보병이군. 여왕의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올랐지.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게스콘이 뛰어들었소. 하루? 아니면 이틀 정도 됐겠군요. 정찰병은 곧 무장 호위대를 거느린 닐프가드군 무리가 마하캄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소. 침략자들은 금화와 보석이 넘쳐 흐르는 상자를 가져와 마하캄 최고의 검과 창을 사들였지. 정찰병은 검은 군단이 물건을 살 때 사용한 금화를 여왕에게 가져왔다오. 금화 뒷면에는 리리아의 독수리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 놈들이 내 금고에서 빼낸 금화를 사용하고 있어. 여왕은 이를 갈며 말했소. 그것도 내 병사와 백성을 죽이는 데 쓸 무기를 사려고 말이지. 아직 놈들을 추적해 잡을 수 있습니다. 레이너드가 눈을 부릅뜨며 말했지. 그리고 아앱다히가 저 무기에 손도 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대화를 잠자코 듣고 있던 가보르가 불쑥 끼어들었소. 하지만 마하캄은 중립지역이라 손님이라면 누구든 보호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닐프가드 군이 이곳을 벗어나길 기다렸다가 공격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영역 코앞에서 교전이 벌어진다면 부르버님이 노발대발할 겁니다. 전쟁의 흐름이란 무기 몇 술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그 무기의 품질이 아무리 좋다 한들 말이지. 여왕이 안장에 앉으며 말했소. 게다가 브로버와 사이가 틀어진다면 단언컨대 검은 군단에게 뺏긴 우리 영토를 절대 되찾지 못할 것이다. 병사들은 공격을 주저하는 여왕의 태도가 불만스러웠지만 만류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오. 다들 군주의 성격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이지.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아, 레이너드, 자네가 없었으면 어땠을지. 분명 쥐새끼들처럼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 치겠지. 여왕은 눈을 가늘게 뜨고 먼 곳을 응시했소. 지평선 위의 솟은 봉우리마다 뭔가 덧댄 것처럼 수백 개의 검은 조각이 보였지. 말을 몰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 조각들은 단단한 암벽을 깎아 만든 집에 난 창문이란 걸 깨닫게 되었소. 이곳은 우리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가보르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소. 보로의 끝자락, 돌산을 깎아 만든 도시입니다. 엄청난 길이의 터널에 수십 개의 강철 작업장, 대장간과 용광로가 있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괴물들의 은신처일 뿐입니다. 지하에서 기어나와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습니다. 그러다 굶주림에 시달리면 통로로 기어나오는 겁니다. 내부 여왕은
지하 도시의 입구에 섰다오. 청동으로 된 거대한 관문은 종잇장처럼 구겨진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 검게 그을린 창문 사이로 썩은 고기 냄새와 곰팡내가 퍼져나왔어. 여왕은 몸을 구부려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 저 멀리서 키틴질 비늘이 바위에 쓸릴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한 금소금이 들려왔지. 명을 내려주십시오, 폐하. 레이너드가 조용히 말했어. 동굴 안에 있는 짐승들이 깰까 걱정하는 눈치였지. 리리아를 떠날 때 내가 한 말 기억하나? 매부 여왕이 레이너드를 돌아보며 말했어. 왕관을 되찾겠다 맹세하셨지요. 지옥 불구덩이를 뚫고 지나가야 한다 하더라도 그 맹세를 지킬 때가 됐어. 여왕은 숨을 깊이 들이마신 후 앞으로 나섰다오. 언제든 싸울 수 있도록 검을 높이 든 채로 말이지. 잠시 후 문의 끝자락에서 기어나와 손님을 맞이하는 짐승들을 상대로 여왕은 검을 휘두르기 시작했어. 냄새 한번 고약하고. 검은 군난 놈들을 베어보실까? 그렇지. 알아서 깨어나고 있고 곧 괴물이 몰려나오겠어요. 머리들 조심하라고. 몸집이 크면 맞추기 더 쉽지. 받아라! 이것들은 숨기기도 쉽단 말이지.
이쪽이요. 따라오세요. 여왕은 다친 몸을 이끌고 바닥에서 몸부림치는 쉘마르에게 다가갔소. 그리고는 쉘마르의 심장에 검을 꽂고 숨통을 끊어냈지. 여왕은 너무 지친 나머지 키틴제 껍질 사이에 낀 검을 뽑아낼 힘조차 없어 보였다. 당할 뻔했군. 여왕이 나지막이 말했소. 아슬아슬했어. 리리아군은 드워프 부족들이 한때 회의실로 사용했던 널찍한 홀에 다다랐다오. 돌로 만든 의자는 곤충 알 같은 것으로 뒤덮여 있었고 점액으로 아주 끈적끈적했소. 또 수정으로 만든 천장 장식에는 크고 작은 박쥐들이 매달려 있었지. 게스코는 감나가는 물건을 찾아낼 심상이지. 오래되어 보이는 뼈들을 뒤지고 있었소. 가보르는 굳게 닫힌 문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지. 무시무시한 괴수와 격투를 벌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야. 마침내 기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가보르는 승리자라도 된 듯이 양팔을 높이 들어올렸소. 여긴 저장고입니다. 광부들이 썼던 도구로 가득할 겁니다. 가보르는 신나서 말했지. 연금술로 만든 폭발물도 있을 겁니다. 다행히 이곳은 건조하니 습기가 차지는 않았을 겁니다. 폭발물 통을 통로로 굴려서 불을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쾅! 통로를 막고 짐승들을 한 번에 끝장낼 수 있을 겁니다. 내부 여왕은 드워프의 말을 묵묵히 따랐소. 곧 엄청난 폭발로 산 전체가 흔들렸지. 돌무더기가 굴러내려와 통로를 메웠다오. 바위 벽에 난 창문으로 흘러나간 연기 줄기가 알데스 버그에서도 보일 정도였다고 하오.